혹시 매일 아몬드, 호두 챙겨 드시나요? 건강을 생각해서 매일 견과류를 챙겨 드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잠깐 혹시 지금까지 먹던 방식이 오히려 여러분의 혈관을 망가뜨리고 있다면 어떨까요? 실제로 제가 만난 한 분은 건강하다는 견과류를 매일 한 움큼씩 드시다가 3개월 만에 혈압이 급상승해서 응급실에 실려 가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조차 처음엔 이유를 몰랐죠. 문제는 견과류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먹는 방법이었거든요. 견과류를 잘못 드시면 혈관에 염증이 생기고 혈압이 치솟으며 심한 경우 뇌졸중까지 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올바른 방법으로 드시면 여러분의 혈관 나이를 10년씩 젊어지게 만들 수도 있고요. 오늘은 견과류의 이 놀라운 이중성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언제 먹어야 하는지,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 어떤 견과류를 피해야 하는지까지 속속들이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 하나만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견과류로 건강을 지키는 현명한 분이 될 겁니다. 반대로 놓치신다면 지금까지의 잘못된 습관이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을 계속 갉아먹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구독 버튼과 좋아요도 미리 눌러주세요. 이런 소중한 건강 정보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왜 건강식품인 견과류가 독이 될 수 있는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기름이 상하기 때문입니다. 견과류에는 몸에 좋은 불포화 지방이 가득하죠. 그런데 이 기름이 공기 중 산소와 만나면 썩은 기름으로 변해버립니다. 마치 집에서 기름을 오래 두면 냄새가 나는 것처럼 말이에요. 이렇게 산화된 기름이 우리 몸속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혈관 벽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깨끗했던 수도관 안쪽이 녹슬어서 막히는 것처럼 혈관 안쪽에 염증이 생기고 혈액순환이 나빠지죠. 두 번째는 너무 많이 먹는 것 때문입니다. 견과류는 작아 보여도 칼로리 폭탄이거든요. 아몬드 한 알이 밥 한 숟갈과 비슷한 칼로리예요. 그런데 좋다고 해서 한 움큼씩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몸속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고 인슐린이 제대로 일하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당뇨병 전 단계로 가는 지름길이 되는 거죠. 더 무서운 건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혈액이 끈끈해져서 혈전이 생길 위험도 높아진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는 가공된 견과류의 함정입니다. 시중에서 파는 견과류 중에는 소금과 설탕이 잔뜩 들어간 것들이 많아요. 달달하고 짭짤해서 맛있지만 이런 것들을 계속 드시면 혈압이 치솟게 됩니다. 특히 소금에 절인 견과류는 나트륨 덩어리예요. 하루 권장량의 절반을 견과류로만 채우게 되죠. 고혈압 환자분들께는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네 번째는 시간을 잘못 선택하는 것이에요. 저녁 늦게 견과류를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잠자기 전에 출출해서 한 줌 집어먹곤 하시는데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밤에는 우리 몸의 신진대사가 느려져요. 그런데 고칼로리 견과류가 들어오면 제대로 소화되지 못하고 혈액에 기름기가 둥둥 떠다니게 됩니다. 이 상태로 잠들면 혈액이 더욱 끈적해져서 심장이나 뇌로 가는 혈관이 막힐 위험이 커지죠. 마지막으로 체질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견과류 알레르기가 있거나 소화가 잘 안 되는 체질인데도 건강하다고 해서 억지로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경우 오히려 몸의 염증만 키우게 됩니다. 결국 이 모든 잘못된 습관들이 쌓이면서 혈관벽이 손상되고 혈압이 올라가며 심한 경우에는 뇌졸중이나 심근경색까지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어디서 문제가 생기는지 아셨으니까 올바른 방법을 배우면 견과류는 여러분의 든든한 건강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제가 만난 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 분들의 경험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교훈을 찾을 수 있거든요. 첫 번째 분은 65세 이철수 님이었습니다. 평소 건강에 관심이 많으셨던 분이죠. TV에서 견과류가 몸에 좋다는 얘기를 들으시고는 매일 아침 호두 10개, 아몬드 20개씩을 우유와 함께 드셨어요. 처음 2달 정도는 괜찮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3개월째 되던 어느 날 갑자기 어지럼증과 함께 혈압이 180까지 올라가셨어요. 평소 혈압이 정상이었던 분인데 말이죠. 응급실에서 검사를 해보니 중성지방 수치도 평소보다 훨씬 높아져 있었습니다. 의료진도 처음엔 원인을 찾기 어려워했어요. 그런데 자세히 물어보니 견과류 섭취 패턴에서 문제를 발견할 수 있었죠. 이철수님은 좋은 음식이니까 많이 먹을수록 좋겠지라고 생각하셨던 거예요. 하루 권장량의 거의 3배를 드시고 계셨거든요. 게다가 보관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산화된 견과류를 계속 드셨던 것 같았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58세 박미영 님입니다. 당뇨 전 단계 판정을 받으시고 나서 식단 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고 계셨어요. 인터넷에서 견과류가 혈당에 좋다는 글을 보시고는 간식으로 견과류를 드시기 시작하셨죠. 문제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녁 9시쯤 출출할 때마다 견과류 한 줌을 드셨거든요. 그것도 꿀에 절인 견과류를요. 2개월 정도 지나니까 혈당 수치가 오히려 더 나빠졌어요. 박미영 님도 처음엔 이유를 모르셨습니다. 견과류는 몸에 좋다는데 왜 혈당이 더 올라가지? 라고 하시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섭취 시간과 종류를 바꾸시고 나서는 몸이 훨씬 좋아지셨어요. 세 번째는 72세 김태환님의 이야기입니다. 고혈압 약을 드시고 계시는 분인데 약에만 의존하지 말고 자연식품으로 건강을 지키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매일 브라질넛과 아몬드를 드시기 시작하셨죠. 그런데 한 달 후 혈압약을 먹어도 혈압이 잘 조절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드시던 견과류에 소금이 많이 들어 있었던 거예요. 게다가 브라질넛을 하루에 56개씩 드셨는데 이게 셀레늄 과다 섭취로 이어졌거든요. 이런 분들을 만날 때마다 저는 항상 같은 말씀을 드려요. 견과류는 분명히 좋은 음식입니다. 하지만 방법이 잘못되면 독이 될 수 있어요. 실제로 김영준 전문의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길 매년 수십 명의 환자분들이 잘못된 견과류 섭취로 건강이 악화되어 병원을 찾으신다고 해요. 대부분 건강에 좋다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지? 라고 의아해 하신다고 하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모든 분들이 나쁜 의도로 견과류를 드신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오히려 건강을 생각하는 마음이 크셨죠. 다만 올바른 방법을 몰랐을 뿐입니다. 다행히 이분들은 모두 올바른 섭취법을 배우신 후에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이철수님은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고 박미영님은 혈당 관리가 훨씬 쉬워지셨죠. 김태환님도 지금은 견과류의 도움으로 혈압약을 줄일 수 있게 되셨습니다. 결국 견과류는 칼처럼 쓰기에 따라 요리도구가 되고 위험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 소중한 도구를 어떻게 안전하게 사용할지 배워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견과류를 똑똑하게 고르고 보관하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이 방법만 제대로 알아도 여러분은 상한 견과류로 인한 피해를 완전히 피할 수 있습니다. 먼저 견과류를 살 때 가장 중요한 건 포장을 살펴보는 거예요. 투명한 비닐봉지에 담긴 견과류는 피하세요. 빛과 공기에 계속 노출되어서 이미 기름이 산화되기 시작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대신 은박지나 불투명한 포장에 들어있고 질소를 넣어서 밀봉한 제품을 고르세요. 과자 봉지 열 때 푸식 소리 나는 거 아시죠? 그런 소리가 나는 견과류가 신선한 거예요. 질소가 들어있다는 뜻이거든요. 포장의 제조일자와 유통기한도 꼼꼼히 확인하세요. 견과류는 생각보다 빨리 상해요. 제조일자가 3개월 이내인 것을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마트에서 견과류를 고를 때는 이런 것들도 체크해 보세요. 견과류가 똑같은 색깔인지, 표면에 하얀 가루나 곰팡이 같은 게 없는지, 기름이 새어나온 흔적은 없는지 말이에요. 특히 조심해야 할 건 너무 싼 견과류예요. 이게 왜 이렇게 싸지? 라고 생각되시면 일단 의심해 보세요.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거나 보관 상태가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온라인으로 살 때는 더 신중해야 합니다. 리뷰를 꼼꼼히 읽어보시고 특히 기름 냄새 난다,
쓴맛 난다는 후기가 있으면 절대 사지 마세요. 그건 이미 산화된 견과류라는 신호거든요. 이제 집에 가져온 견과류를 어떻게 보관할지 알아볼게요. 가장 중요한 원칙은 차갑고 어둡고 건조한 곳입니다. 봉지를 한번 뜯으셨으면 절대 그냥 두면 안 돼요. 밀폐용기에 담아서 냉장고에 넣어두세요. 김치통처럼 뚜껑이 꽉 닫히는 용기가 가장 좋아요. 냉장고에서는 보통 2주 정도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오래 보관하고 싶으시면 냉동실을 이용하세요. 냉동실에 넣으면 3개월까지도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거든요. 냉동 보관할 때는 소분해서 보관하는 게 좋아요. 한 번에 일주일 정도 먹을 양씩 작은 봉지에 나누어 담으세요. 그러면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꺼내서 쓸 수 있어요. 냉동실에서 꺼낸 견과류는 바로 먹지 마시고 10분 정도 실온에 두었다가 드세요. 너무 차가우면 치아에 무리가 갈 수 있거든요. 보관할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실수들도 있어요. 첫째, 냉장고 문짝에 보관하는 건 안 좋아요. 문 열 때마다 온도 변화가 생겨서 견과류에 습기가 생길 수 있거든요. 둘째, 다른 냄새 강한 음식과 함께 보관하지 마세요. 견과류는 냄새를 잘 흡수해요. 김치나 생선과 함께 두면 이상한 냄새가 별 수 있습니다. 셋째, 습기가 많은 곳은 피하세요. 욕실 근처나 싱크대 아래 같은 곳에 두면 곰팡이가 생길 수 있어요. 견과류가 상했는지 확인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먼저 냄새를 맡아보세요. 톡 쏘는 신냄새나 곰팡내가 나면 바로 버리세요. 정상적인 견과류는 고소하고 담백한 냄새가 나거든요. 색깔도 중요해요. 원래 색깔보다 너무 어둡거나 하얀 반점이 생겼다면 상한 거예요. 특히 호두나 아몬드가 검게 변했다면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맛도 확인해 보세요. 쓰거나 시거나 기름 맛이 강하게 난다면 이미 산화된 거예요. 이런 견과류는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과감히 버리세요. 건강이 더 소중하니까요. 마지막으로 구매할 때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드릴게요. 유기농 인증 마크가 있는지, 소포장 제품인지, 첨가물이 없는 순수 견과류인지 확인하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국내에서 포장한 제품을 고르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똑똑하게 고르고 보관하시면 견과류의 좋은 영양소를 온전히 드실 수 있어요. 작은 주의만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크게 지킬 수 있는 거죠. 이제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에 답해 드릴 시간이에요. 도대체 견과류를 얼마나, 언제 먹어야 하는 거죠? 먼저 하루 적정량부터 말씀드릴게요. 견과류의 황금 법칙은 바로 손바닥 반만큼입니다. 여러분 손바닥을 펴보세요. 그 절반 정도 되는 양, 대략 2030g이 하루 권장량이에요. 이게 어느 정도냐 하면 아몬드로는 15개에서 20개, 호두는 서너 개 정도입니다. 브라질넛은 크니까 한두 개면 충분하고요. 캐슈넛은 10개에서 12개, 피스타치오는 껍질 벗긴 것으로 15개에서 20개 정도예요. 에이, 그게 뭐 얼마나 된다고 하실 분도 계실 텐데 이 작은 양에도 엄청난 영양이 들어 있어요. 하루 필요한 비타민 E의 절반, 마그네슘의 3분의 1이 들어 있거든요. 무엇보다 이 양을 지키는 게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견과류는 칼로리 밀도가 높아서 조금만 많이 먹어도 살이 찌고 혈당이 올라가거든요. 건강해지려고 먹다가 오히려 몸을 망칠 수 있는 거죠. 그럼 언제 먹는 게 가장 좋을까요? 바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입니다. 이 시간을 견과류의 황금 시간대라고 불러요. 왜 이 시간이 좋을까요? 오전 중에는 우리 몸의 신진대사가 가장 활발해요. 견과류의 지방이 몸에 들어와도 에너지로 잘 쓰이는 거죠. 마치 활알 타는 화로에 장작을 넣는 것처럼 말이에요. 특히 오전 10시쯤은 아침을 먹고 나서 조금 배가 꺼질 때예요. 이때 견과류를 드시면 점심까지 든든하게 버틸 수 있어요. 혈당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요. 점심 후 2시쯤에도 괜찮아요. 오후에 출출할 때 과자나 빵 대신 견과류를 드시면 훨씬 건강해요. 집중력도 높아지고 피로도 덜 느끼실 거예요.
반대로 절대 피해야 할 시간도 있어요. 바로 저녁 7시 이후입니다. 이 시간 이후에는 견과류가 독이 될 수 있거든요. 저녁 늦게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은 밤에는 휴식 모드로 들어가요. 신진대사가 느려지는 거죠. 그런데 고칼로리 견과류가 들어오면 제대로 소화되지 못해요. 결국 혈액에 기름기가 떠다니게 되고 이 상태로 잠들면 혈액순환이 나빠져요. 심한 경우 혈전이 생길 수도 있고요. 특히 중년 이후에는 이런 위험이 더 커집니다. 공복 상태에서 견과류를 먹는 것도 좋지 않아요. 위가 비어 있을 때 지방이 많은 견과류가 들어가면 속이 쓰릴 수 있거든요. 소화도 잘 안 되고요. 그럼 어떻게 먹는 게 가장 좋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물과 함께 먹는 것입니다. 견과류를 먹기 전으로 물을 200ml 이상 마셔주세요. 물을 마시는 이유가 뭘까요? 첫째, 견과류의 지방이 잘 소화되도록 도와줘요. 둘째, 견과류에 들어있는 식이섬유가 물을 흡수해서 포만감을 높여줘요. 셋째, 혈액이 끈적해지는 걸 막아줄 수 있어요. 견과류를 먹는 방법도 중요해요. 급하게 삼키지 마시고 꼭꼭 씹어서 드세요. 최소 30번은 씹으셔야 해요. 그래야 소화 효소가 잘 나와서 영양소 흡수가 좋아져요. 또 한꺼번에 다 먹지 마시고 조금씩 나누어 드세요. 아침에 반, 점심 후에 반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혈당 급상승도 막을 수 있고 포만감도 오래 지속돼요. 견과류를 먹고 계시는 분들은 정기적으로 건강 체크도 하셔야 해요. 특히 혈압과 혈당은 한 달에 한 번씩은 재보세요. 견과류를 먹기 시작한 후에 수치가 나빠지면 양을 줄이거나 종류를 바꿔야 할 수도 있거든요. 몸의 신호도 잘 살펴보세요. 견과류를 먹은 후에 속이 더부룩하거나 설사를 한다면 양을 줄이세요. 피부에 트러블이 생기거나 가려우면 알레르기일 수 있으니 일단 중단하시고요. 마지막으로 견과류를 드실 때는 다른 간식을 줄이셔야 해요. 견과류도 먹고 과자도 먹고 떡도 먹으면 칼로리 과다 섭취가 되거든요. 견과류를 드신 날에는 다른 기름진 음식은 조금 줄여보세요. 이렇게 시간과 양을 지켜서 드시면 견과류는 여러분의 든든한 건강 파트너가 될 겁니다. 작은 습관이지만 10년 후 여러분의 건강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어요. 견과류 건강 라디오 대본 -6장 견과류별 주의사항. 이제 견과류 종류별로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볼 시간이에요. 같은 견과류라도 각각 특성이 다르거든요. 먼저 아몬드부터 살펴볼게요. 아몬드는 비타민 E의 보고라고 불려요. 노화 방지에 정말 좋죠. 하지만 아몬드에는 함정이 있어요. 아몬드 껍질에는 피트산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어요. 이게 미네랄 흡수를 방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몬드는 물에 불려서 드시는 게 좋아요. 밤에 아몬드 15개 정도를 물에 담가 두셨다가 아침에 껍질을 벗겨서 드세요. 이렇게 하면 소화도 훨씬 잘 되고 영양소 흡수도 좋아져요. 아몬드는 하루 15개를 넘기지 마세요. 다음은 호두예요. 호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뇌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죠. 그런데 호두는 견과류 중에서도 특히 산화가 빨라요. 호두 껍질을 까보시면 주름이 많잖아요. 그 틈새로 공기가 들어가서 기름이 쉽게 상해요. 그래서 호두는 반드시 밀폐 용기에 보관하셔야 하고 가능하면 껍질째 사서 먹기 직전에 까서 드시는 게 좋아요. 또 호두는 칼로리가 높아서 서너 개만 드셔도 충분해요. 더 많이 드시면 살이 찔 수 있어요. 브라질넛은 정말 조심해야 할 견과류예요. 셀레늄이라는 미네랄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 있거든요. 셀레늄은 적당히 먹으면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독성을 나타내요. 브라질넛 한 개에는 하루 필요한 셀레늄의 10배가 들어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한두 개, 일주일에 서너 번만 드셔야 해요. 매일 드시면 안 돼요. 셀레늄 과다 섭취 증상으로는 머리카락이 빠지거나 손톱이 부서지고 심한 경우 후토나 설사가 생길 수 있어요. 브라질넛을 드신 후에 이런 증상이 생기면 즉시 중단하세요.
피스타치오는 칼륨이 많이 들어 있어요. 근육 기능과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되죠. 하지만 시중에서 파는 피스타치오는 대부분 소금에 절여져 있어요. 짠 피스타치오를 많이 드시면 나트륨 과다 섭취로 혈압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무염 제품을 고르세요. 소금 맛에 길들여져 있으면 처음엔 싱거울 수 있지만 며칠 지나면 견과류 본연의 맛을 즐길 수 있을 거예요. 캐슈넛은 마그네슘이 풍부해서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돼요. 그런데 캐슈넛은 다른 견과류보다 부드러워서 많이 먹게 되기 쉬워요. 캐슈넛은 하루 10개에서 12개 정도만 드세요. 그리고 캐슈넛은 항상 볶은 것으로만 판매돼요. 생 캐슈넛에는 독성 물질이 있거든요. 하지만 제대로 가공된 제품은 안전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마카다미아는 견과류 중에서 칼로리가 가장 높아요. 기름진 맛이 정말 고소하고 맛있지만 그만큼 조심해야 해요. 마카다미아는 하루 5개에서 6개로 제한하세요. 더 먹으면 금세 하루 칼로리를 초과하게 돼요. 특히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은 마카다미아보다는 아몬드나 호두를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땅콩은 견과류가 아니라 콩과 식물이지만 많이 드시니까 함께 말씀드릴게요. 땅콩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건 아플라톡신이라는 곰팡이 독소예요. 땅콩을 잘못 보관하면 곰팡이가 생기는데 이 곰팡이가 만드는 독소가 바로 아플라톡신이에요. 간에 매우 해롭습니다. 그래서 땅콩은 특히 신선한 것으로 신뢰할 만한 업체 제품으로 구매하세요. 또 임산부분들은 땅콩 섭취를 조심하세요. 태아가 땅콩 알레르기를 가질 위험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각 견과류별로 알레르기 반응도 다르게 나타나요. 아몬드는 입술이 붓거나 목이 간지러울 수 있고 호두는 피부에 두드러기가 날 수 있어요. 브라질넛은 소화 불량을, 캐슈넛은 위장 장애를 일으킬 수 있죠. 견과류를 처음 드시거나 새로운 종류를 시도하실 때는 한 번에 조금씩만 드세요. 몸에 이상 반응이 없는지 확인한 후에 양을 늘리시는 게 안전해요. 마지막으로 견과류를 섞어서 드실 때도 주의하세요. 여러 종류를 한꺼번에 많이 드시면 각 견과류의 권장량을 초과하기 쉬워요. 오늘은 아몬드, 내일은 호두 이런 식으로 번갈아 드시는 게 좋습니다. 각 견과류의 특성을 알고 적절히 드시면 건강에 큰 도움이 돼요. 하지만 무턱대고 많이 먹으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견과류도 혼자 먹는 것보다 다른 음식과 함께 먹으면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어요. 하지만 잘못된 조합으로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죠. 지금부터 견과류의 베스트 프렌드와 최악의 상대를 알려드릴게요. 먼저 견과류와 환상의 조합을 이루는 음식들부터 볼까요? 첫 번째는 베리류입니다. 블루베리, 라즈베리, 딸기 같은 베리와 견과류를 함께 드시면 항산화 효과가 배가 돼요. 견과류의 비타민 E와 베리의 안토시아닌이 만나면 몸속 활성산소를 더 효과적으로 잡아줍니다. 아침에 요거트에 아몬드 몇 개와 블루베리를 함께 넣어서 드셔보세요. 맛도 좋고 뇌 건강에도 정말 좋아요. 특히 기억력 개선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두 번째 황금 조합은 견과류와 녹차예요. 녹차를 마시면서 견과류를 조금씩 드시면 견과류의 지방이 산화되는 걸 막아줘요. 녹차의 카테킨 성분이 천연 산화 방지제 역할을 하거든요. 오후 간식으로 따뜻한 녹차 한 잔과 호두 서너 개를 함께 드시면 마음도 차분해지고 집중력도 높아져요. 커피보다 훨씬 건강한 조합이죠. 세 번째는 요거트와 견과류예요. 요거트의 유산균이 견과류의 소화를 도와주고 견과류의 지방이 유산균의 생존율을 높여줘요. 서로 윈윈하는 관계인 거죠. 게다가 요거트의 단백질과 견과류의 좋은 지방이 만나면 포만감이 오래 지속돼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좋은 조합입니다. 단 요거트는 무가당으로 선택하세요. 네 번째는 다크 초콜릿과 견과류예요. 카카오 함량이 70% 이상인 다크 초콜릿과 아몬드나 호두를 함께 드시면 심혈관 건강에 놀라운 효과가 있어요.
다크 초콜릿의 플라보노이드와 견과류의 불포화지방산이 혈관을 부드럽게 만들어줘요. 하지만 초콜릿은 하루 한두 조각만 드세요. 많이 드시면 설탕 때문에 오히려 해로워져요. 다섯 번째는 아보카도와 견과류예요. 둘 다 좋은 지방이 풍부해서 함께 드시면 영양소 흡수가 더 잘 돼요. 아보카도 토스트 위에 잘게 썬 견과류를 올려서 드시면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아요. 이제 반대로 견과류와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조합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금기 조합은 견과류와 술입니다. 이건 정말 위험한 조합이에요. 견과류의 지방과 알코올이 만나면 중성지방이 급격히 상승해요. 특히 맥주 안주로 견과류를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건 혈관 건강에 치명적이에요. 술을 드시는 날에는 견과류를 피하시고 견과류를 드신 날에는 술을 마시지 마세요. 두 번째는 견과류와 커피예요. 의외죠? 커피의 카페인이 견과류의 마그네슘 흡수를 방해해요. 견과류를 먹고 바로 커피를 마시면 견과류의 좋은 미네랄을 제대로 흡수할 수 없어요. 만약 둘 다 드시고 싶으시면 최소 1시간 이상 간격을 두세요. 아침에 견과류를 드셨으면 점심 후에 커피를 마시는 식으로요. 세 번째 위험한 조합은 견과류와 고당도 과일이에요. 포도, 망고, 바나나 같은 당분이 높은 과일과 견과류를 함께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요. 견과류의 지방과 과일의 당분이 만나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길 수 있어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해요. 과일과 견과류를 함께 드시려면 사과나 배 같은 저당도 과일을 선택하세요. 네 번째는 견과류와 가공식품의 조합이에요. 라면이나 과자를 먹으면서 견과류도 함께 드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렇게 하면 칼로리가 엄청나게 높아져요. 게다가 가공식품의 나트륨과 견과류의 지방이 만나면 혈압 상승과 부종을 일으킬 수 있어요. 견과류를 드시는 날에는 다른 간식은 피하세요. 다섯 번째는 견과류와 유제품의 과다 섭취예요. 우유, 치즈와 견과류를 함께 많이 드시면 칼슘과 마그네슘의 균형이 깨질 수 있어요. 적당히 드시면 괜찮지만 치즈 한 덩어리와 견과류 한 줌을 함께 드시는 건 너무 과해요. 하나를 선택하세요. 그럼 어떻게 먹는 게 가장 좋을까요?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견과류를 단독으로 드시는 거예요. 물과 함께 천천히 씹어서 먹으면 견과류 본연의 영양을 온전히 흡수할 수 있어요. 만약 다른 음식과 함께 드시고 싶으시면 오늘 말씀드린 좋은 조합 중에서 선택하세요. 그리고 한 번에 여러 가지를 섞지 마시고 하나씩 천천히 시도해 보세요. 여러분의 몸이 어떤 조합을 좋아하는지, 어떤 조합에서 불편함을 느끼는지 잘 관찰해 보시는 것도 중요해요. 같은 음식이라도 사람마다 반응이 다를 수 있거든요. 견과류가 좋다고 해서 모든 분이 똑같이 드실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특별히 조심해야 하는 분들과 견과류 대신 드실 수 있는 좋은 대체 식품들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고혈압 환자분들부터 말씀드릴게요. 고혈압이 있으시면 견과류 선택에 더욱 신경 써야 해요. 가장 중요한 건 반드시 무염 제품을 고르는 거예요. 시중에 파는 견과류 중에는 소금이 많이 들어간 게 정말 많아요. 이런 걸 드시면 혈압이 더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하루 섭취량도 일반인보다 줄여야 해요. 하루 15g, 그러니까 아몬드 10개 정도로 제한하세요. 특히 브라질넛은 나트륨 함량이 높으니까 고혈압 환자분들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대신 호두나 아몬드를 소량씩 드세요. 당뇨 환자분들은 견과류를 드신 후에 반드시 혈당을 체크하셔야 해요. 견과류가 혈당에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개인차가 크거든요. 처음에는 아몬드 5개 정도로 시작해서 2시간 후에 혈당을 재보세요. 수치가 크게 오르지 않으면 조금씩 늘려가세요. 그리고 견과류를 드신 날에는 다른 간식을 줄이셔야 해요. 당뇨 환자분들에게는 마카다미아나 캐슈넛보다는 아몬드나 호두가 더 안전해요. 혈당 지수가 낮거든요.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 주의하셔야 해요.
견과류에는 칼륨과 인이 많이 들어있는데 신장이 안 좋으면 이런 미네랄이 몸에 쌓일 수 있어요. 특히 아몬드와 브라질넛은 칼륨이 많으니까 신장 질환자는 피하시는 게 좋아요. 견과류를 꼭 드시고 싶으시면 의사 선생님과 상의한 후에 소량만 드세요. 담석증이 있으신 분들도 조심하셔야 해요. 견과류는 지방 함량이 높아서 담낭을 자극할 수 있거든요. 담석 발작이 있었던 분이라면 견과류보다는 다른 단백질 공급원을 찾아보세요. 임산부분들은 특별한 주의가 필요해요. 특히 땅콩은 태아 알레르기 위험 때문에 임신 중에는 피하시는 게 좋아요. 다른 견과류도 소량씩만 드시고 새로운 종류를 시도하지는 마세요. 임신 중에는 호두나 아몬드 정도만 하루 서너 개씩 드시는 게 안전해요. 그리고 반드시 신선한 제품으로만 드세요. 알레르기 체질이신 분들은 견과류를 시작하기 전에 알레르기 테스트를 받아보시는 게 좋아요. 견과류 알레르기는 심한 경우 생명을 위험하게 할 수도 있거든요. 만약 견과류를 드신 후에 입술이 붓거나 목이 간지럽거나 숨쉬기 어려우면 즉시 병원에 가세요. 이런 증상은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일 수 있어요.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도 주의하셔야 해요. 소화 기능이 약해져서 견과류를 제대로 소화하지 못할 수 있거든요. 견과류를 드시기 전에 물에 불리거나 잘게 부수어서 드세요. 그럼 이런 분들은 견과류 대신 뭘 드시면 좋을까요? 첫 번째 대체 식품은 해바라기 씨예요. 견과류와 비슷한 영양소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알레르기 위험이 낮아요. 비타민 E도 풍부하고 마그네슘도 많이 들어 있어요. 해바라기 씨는 하루 한 큰술 정도 드시면 돼요. 요거트에 뿌려서 드시거나 샐러드에 올려서 드시면 맛도 좋고 영양도 좋아요. 두 번째는 호박씨예요. 아연이 풍부해서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돼요. 전립선 건강에도 좋고요. 호박씨도 하루 한 큰술 정도가 적당해요. 세 번째는 아마씨예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호두를 대신할 수 있어요. 다만 아마씨는 통째로 먹으면 소화가 안 되니까 갈아서 드세요. 네 번째는 아보카도예요. 견과류처럼 좋은 지방이 많이 들어 있어요. 하루 반 개 정도 드시면 견과류 못지않은 영양을 얻을 수 있어요. 다섯 번째는 올리브 오일이에요. 견과류 대신 샐러드나 요리에 올리브 오일을 사용하시면 비슷한 효과를 볼 수 있어요. 하루 한두 큰술 정도가 적당해요. 만약 견과류를 잘못 많이 드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응급 대처법도 알려드릴게요. 먼저 물을 많이 마시세요. 최소 500ml 이상 천천히 마셔주세요. 견과류의 기름기를 희석시키고 소화를 도와줘요. 그 다음엔 가벼운 걷기를 하세요. 30분 정도 천천히 걸으시면 소화가 빨라져요. 절대 눕지 마시고 움직이세요. 만약 속이 더부룩하거나 메스꺼우면 따뜻한 차를 마셔보세요. 생강차나 페퍼민트 차가 도움이 돼요. 혈압이 갑자기 오르거나 가슴이 답답하면 즉시 병원에 가세요. 특히 기존에 심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면 절대 참지 마시고 응급실에 가세요.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자신의 몸 상태를 정확히 아는 거예요. 견과류가 좋다고 해서 무작정 따라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건강 상태에 맞는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견과류의 모든 것을 함께 알아봤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몸에 좋으니까 많이 먹자고 생각하셨을 텐데 이제는 견과류도 똑똑하게 먹어야 한다는 걸 아셨을 거예요. 오늘 배운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견과류는 하루 20g에서 30g, 손바닥 반 정도만 드세요.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 사이가 황금 시간이고 저녁 7시 이후에는 절대 드시면 안 돼요. 보관할 때는 밀폐용기에 담아서 냉장고에 오래 보관하려면 냉동실을 이용하세요. 산화된 견과류는 건강에 해로우니까 냄새나 색깔이 이상하면 과감히 버리세요. 견과류 종류별로도 주의점이 달라요. 아몬드는 물에 불려서, 호두는 밀폐 보관을, 브라질넛은 일주일에 서너 번만 드시면 돼요. 좋은 조합도 기억하세요. 베리류,
녹차, 요거트와 함께 드시면 효과가 배가 돼요. 하지만 술, 커피, 고당도 과일과는 함께 드시면 안 돼요. 특별히 고혈압, 당뇨,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조심하시고 필요하면 대체 식품을 활용하세요. 이 모든 내용이 어려우시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씩 천천히 실천해 보시면 돼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조금씩 바꿔가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은 분명히 좋아질 거예요. 중요한 건 여러분 몸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견과류를 드신 후에 몸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어떤 종류가 여러분에게 맞는지 잘 관찰해 보세요. 그리고 혼자서 모든 걸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가족과 함께, 친구와 함께 건강한 습관을 만들어 가세요. 서로 격려하고 정보도 나누면서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오늘 배운 내용 중에서 가장 먼저 실천해 보고 싶은 건 뭔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을 들려주세요.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견과류를 잘못 드시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건강을 지킬 수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지만 그 한 번의 클릭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는 소중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할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도 꼭 눌러주세요. 건강에 관한 새로운 소식이 있을 때마다 가장 먼저 전해드릴게요.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하루가 쌓여서 건강한 인생이 됩니다. 오늘부터 견과류와 함께하는 건강한 여정을 시작해 보세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